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남 민항 기본계획 수립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충남 하늘길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남도는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충남도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과 지자체,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17개 기업의 직원들에게 80만 원씩 복지비가 지급될 계획입니다. 홍성 서부면에서 실종됐던 90대 할머니가 40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빗속에서도 곁을 지키고 있던 반려견 덕분에 할머니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진 신평중학교 축구부가 도시지역 학교보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전국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비결은 무엇인지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충남에도 민간공항을 건설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네, 충남의 하늘길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충남도가 오늘 관련 소식을 발표했죠. 네, 충남도가 3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충남 민항입니다. 충남도의 수건 사업으로 서산시 고북면과 해미면 일원 공군 활주로를 활용해 민간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 추진을 속단하기는 이른 단계입니다. 이 예산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충남 민항건설 사업이 올해 3분기 안에 예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네, 민항건설을 포함해서 충남 현안 사업에 투입될 국비가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라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확보한 겁니까? 충남도가 확보한 내년 국비는 총 8조 3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6% 정도 증가한 규모인데요. 충남 민항건설 외에도 태안 고남 창기간 국도 77호선 확장 133억 원, 당진항 종합발전 전략 수립 5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예산의 경우 당초보다 632억 원이 많아져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총 66억 원을 투입해 인력 양성과 산업단지 일자리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예산안에 빠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사업 등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에서 31일 오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9명 더 늘었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많은 23명이 발생했고 아산 9명, 예산과 태안 각각 2명씩입니다. 이 밖에 서산과 공주, 금산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천안에서는 기업체 집단 감염과 관련해 3명,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과 관련해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전날인 30일 충남의 신규 확진자는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31일 충남도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7개 중소기업 등과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6억여 원을 조성해 운영합니다. 이 기금은 이번 추석 예산과 보령, 공주에 있는 업체 직원 39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홍성에서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던 90대 할머니가 실종 40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네, 빗속에서도 곁을 지키고 있던 반려견 덕분에 할머니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소식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논길에서 한 사람과 강아지가 서성입니다. 지난 25일 새벽 홍성 서부면에서 실종된 90대 할머니의 모습이 축사 CCTV에 포착된 겁니다.
경찰과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수색에 나선 끝에 할머니는 집에서 2km 떨어진 논에서 40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고령의 지병이 있는 데다 비까지 내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쓰러져 있는 할머니 곁엔 반려견 백구가 있었습니다. 백구 덕분에 할머니는 물이 차 있는 논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경찰의 드론 수색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논 가장자리에 이렇게 그 벼 있는데 이렇게 쓰러져 계셨는데 할머니하고 백구하고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체온증을 그래서 극복을 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흰 털의 귀여운 얼굴, 작은 몸집의 백구는 마을을 떠돌던 유기견입니다. 3년 전 할머니의 딸이 집으로 데려와 백구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동안 상심에 빠졌던 할머니는 백구를 만나자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백구가 다른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을 때에도 할머니가 정성으로 보살폈는데 딸은 이 둘의 관계가 애틋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엄마를 더 살려줬기 때문에 더 고맙고 더 잘하고 싶고 신경도 더 써주고 요새는 막 대접을 얼마나 잘 받나 몰래 내가 고기도 사다 주고 이뻐요. 잘해야지 뭐. 너 엄마 살려줬으니까 저 죽을 때까지는 내가 보살펴야지. 실종됐던 할머니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빗속에서도 끝까지 할머니 곁을 지킨 백구의 이야기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 우울 극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김은영 사무국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네, 먼저 이런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 계기와 또 어떤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코로나19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의 합성어로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변화 때문에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스트레스, 불안감, 두려움 등을 겪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저희 당진시 자원봉사센터는 당진시 재난재해 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통합지원단 내에 심리정서 지원단이라고 하는 전문 상담 봉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당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외출 제한 및 이동금지 등 고립된 환경에서 겪는 정서적 불안,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갈등들, 또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의료기관 방문에 대한 두려움 등 이러한 코로나 블루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문 상담 봉사자를 통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먼저 상담 접수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고요. 접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니까 평일 오전 9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담 접수가 완료가 되면 전문 상담가와 1대1 매칭이 돼서 상담 횟수와 상담 일정을 협의하여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면 상담을 우선으로 진행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황에 따라서 신청자가 원하시면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터넷 검색창에 당진시 자원봉사센터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상담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센터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당진시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와 심리정서 지원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말 못할 우울감에 혼자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마시고 조금만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는 참여만이 코로나 블루 극복의 지름길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일상화가 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상담 서비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 신평중학교 축구부가 지난 6일 전국대회에서 첫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네, 정경기 무실점이라는 대기록도 남겨 더 값진 우승인데요. 우승이 가능했던 이유를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으며 몸을 풀고 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지하게 훈련에 임합니다. 당진 신평중학교의 축구부입니다. 신평중학교는 지난 6일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도시 지역의 학교보다 환경이 열악한 면 단위에 위치한 학교로는 최초입니다. 무실점 우승이라는 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다음 첫 우승이고 그다음 마지막 경기 때 어시스트도 해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예요. 선수들은 서로를 믿을 수 있어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감독의 철학이 믿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기 전 과정에 운동을 착하게 할 수 있는 좀 인성이 바른 그런 선수들로 좀 가르치기 위해서 인성을 좀 잘 챙겨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기업체의 다양한 지원도 우승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2016년 인조잔디 구장이 생긴 데 이어 수건 사업이었던 기숙사 증축도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기업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우리 멀리서 재능과 끼가 있는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기숙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넓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샤워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창단 35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며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신평중학교 축구부. 손흥민과 이강인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회가 지난 25일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노조원 1000여 명은 31일 당진 현대제철에서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며 원청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바꾼 불법 파견이라며 이득은 회사가 챙기고 위험은 노동자에게 넘기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자진 해산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방송을 했으며 집회는 물리적 충돌 없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당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됩니다. 당진시는 지난 집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주최 측을 고발했으며 이번 집회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예산군 주민의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비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예산군은 29일 기준 군민 7만 7천여 명 중 5만 5천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7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55%, 충남 평균 59%와 비교해 1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예산군의 2차 예방접종률은 42%로 집계됐습니다. 당진에 이어 두 번째 수소 충전소가 설치됐습니다. 당진시는 정미면 당진 휴게소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운영됩니다. 충전 시설 용량은 시간당 25kg으로 하루에 승용차 약 6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한 대당 3분에서 6분 정도 소요되며 수소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8,800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충남 뉴스, 저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다솜 아나운서가 저를 대신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